30년 국밥집 비법을 훔쳐 프랜차이즈를 차린 의사 아들 막장과 통쾌한 반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대구 서문시장 가장 깊숙한 골목, 허름하지만 늘 사람 온기로 가득했던 형제국밥.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72입니다. 이 국밥집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 거대한 가마솥에 사골과 잡뼈를 쏟아부으며 시작되는 하루. 12시간 넘게 핏물 빼고 불순물을 걷어내며 뽀얗게 우려낸 저 국물은 제 자부심이자 남편의 혼이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은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국밥은 그냥 국밥이 아니다. 이건 약이다. 정직하게 끓이면 손님이 먼저 알아준다. 남편은 저 몰래 국밥의 비법을 꼼꼼하게 기록해둔 낡은 비법 노트를 남겨주었습니다.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었습니다. 각 재료의 황금 비율, 불 조절의 미세한 차이, 심지어 날씨에 따라 간을 맞추는 법까지 남편의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유산이었죠. 저는 그 노트를 보물처럼 여기며 남편의 방식을 따라 단 하루도 가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이 국밥 한 그릇으로 의사 아들 민수와 시집 잘간 딸 수연이를 키워냈으니까요. 특히 아들 민수는 동네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는 제 삶의 자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발 고생 좀 그만하세요. 아들 체면이 있지. 언제까지 시장통에서 국밥을 파실 겁니까? 대구의 이름난 부잣집 외동딸과 결혼한 뒤 민수는 입만 열면 체면 타령이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인사 온 첫날부터 코를 막고 질색하며 말했죠. 어머님,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곳에서 밥을 사 먹어요? 이러니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죠. 비위생적이라서. 그 말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지만 아들 얼굴을 봐서 꾹 참았습니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제 일이 아들 내외에게는 그저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굳은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병원을 수성구 범원의 거리 쪽으로 확장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옆에 있던 며느리가 팔짱을 낀 채 말을 받았습니다. 이 가게랑 집 파셔야겠어요. 어차피 낡아서 재산 가치도 없지만 이거라도 보태야 저희가 장모님 뵐 면목이 서죠. 뭐라고? 여길 팔아? 네. 그리고 아버님 유품이라는 그 낡은 국밥 노트도 저희 주세요. 유품 정리도 해드려야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분신과도 같은 가게와 집, 그리고 그 혼이 담긴 비법 노트까지 내놓으라니.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봤지만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성공해야죠. 어머니 아들이 이 정도는 돼야 하잖아요. 저희가 수성구에 좋은 아파트 얻어드릴 테니 당분간은 수연이네 집에 가 계세요. 저는 아들의 장래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넘겨주었습니다. 아들은 제 도장이 찍힌 서류 몇 장과 비법 노트를 챙겨 떠났고 저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은 신세가 되어 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서는 몇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수성구에 얻어준다던 아파트는 그저 허울 좋은 거짓말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TV 지역 뉴스 채널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아들 민수가 지역의 유력 기업인처럼 보이는 사람과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제 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30년 전통의 서문시장 맛집, 형제국밥이 향토식품 대기업 달구벌 F&B와 손잡고 전국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합니다. 전통의 맛을 그대로 살려 전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겠다는 포부입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형제국밥 로고와 함께 제 남편의 비법 노트가 3대째 내려오는 맛의 정수라고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병원 확장이 아니라
제 국밥집의 역사와 비법을 통째로 팔아넘겨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헐값의 가게 매매 대금은 아들이 대기업과 계약하며 받은 수십억 계약금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했습니다.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에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뇌경색으로 몸의 오른쪽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집은 더 이상 저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는 대놓고 저를 짐짝 취급했고 딸조차 엄마 오빠가 잘 되면 우리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조용히 계시면 안 돼. 라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근교의 한 요양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그곳에서 저는 매일 밤 남편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이대로 썩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복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굳어버린 왼손으로 수저를 잡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피나는 재활 끝에 조금씩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한글 교실에 나갔습니다. 아들에게 속아 넘어간 그 수많은 서류들, 내 손으로 읽고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인생의 귀인 김진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은퇴한 교사라던 그는 사실 지역 법무법인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 법률 전문가였습니다. 제 기구한 사연을 들은 그는 제 눈빛에서 꺼지지 않은 불씨를 보았다며 저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법은 눈물 흘리는 사람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김 선생님의 도움으로 저는 아들이 제게 내밀었던 모든 서류를 꼼꼼히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편이 남겨둔 결정적인 한 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 형제국밥이라는 상표권과 육수 제조 비법에 대한 특허권을 아들이 아닌 제 이름 박순자의 이름으로 등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대기업과 맺은 계약은 원천적으로 권리가 없는 사람이 맺은 사기 계약이었습니다. 남편은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 저를 지킬 마지막 방패를 남겨두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 법률 대리인이 되어 주었고 우리는 차근차근 증거를 모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속여 재산을 편취하고 상표권을 도용했다는 모든 증거를요.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아들의 형제 국밥 프랜차이즈 1호점 개업식 날. 대구의 심장부 동성로에 위치한 거대한 매장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투자자들 그리고 지역 유명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아들 민수는 번지르르한 얼굴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산과 평생을 바치신 어머니의 정성을 이어받아 형제 국밥을 전 국민이 사랑하는 브랜드로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어머니께서도 분명 저를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아들이 위선적인 눈물을 글썽이며 연설을 마칠 때였습니다. 행사장 뒤편에서 제가 탄 휠체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옆에는 서류 가방을 든 김진수 선생님이 함께였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굳어버렸습니다. 김 선생님이 제 대신 마이크를 잡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행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단상에 서 있는 박민수 원장은 형제 국밥의 상표권과 특허권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행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권리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박순자 여사님께 있습니다. 박민수 원장은 어머니를 속여 재산을 편취하고 상표권을 불법으로 도용하여 달구벌 F&B 측과 사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기자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상표권과 특허 등록증, 그리고 아들의 사기 행각을 입증하는 모든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에 박순자 여사님은 아들 박민수와 달구벌 F&B를 상대로 상표권, 도용 및 사기 계약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대기업 임원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아들의 멱살을 잡았고 투자자들은 고성을 지르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저를 보며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저는 휠체어에서 굳어버린 입술을 겨우 열어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것이 제가 그에게 해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들은 사기죄로 구속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진작에 이혼 서류를 내고 떠났고 딸 수연이네도 저를 외면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저는 달구벌 F&B로부터 받아낸 막대한 배상금과 되찾은 상표권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어머니의 정성국밥. 김진수 선생님이 대표를 맡아주셨고 저는 오직 맛을 책임지는 명예회장이 되었습니다. 제 국밥은 전국적인 신드롬을 일으켰고 저는 휠체어를 탄 성공한 사업가로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수익금의 절반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데 기부하며 남편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교도소에서 아들의 편지가 옵니다. 용서해달라는, 단 한 번만 만나달라는 애원이 가득 담긴 편지. 저는 그 편지를 읽지 않고 남편의 비법 노트가 보관된 금고 깊숙한 곳에 넣어둡니다. 용서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저는 오늘 밤도 제 인생이 담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저를 지켜준 남편에게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김진수 대표와 함께 따뜻한 저녁을 나눕니다. 제 인생의 국밥은 아직도 뜨겁게 끓고 있습니다.